그것은 어찌 됐든 엄마는 내 젊은 혈기 때문에 범하기 쉬운 갖가지 위험을 막기 위해 마침내 당당한 사나이로서의 취급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했는데 그 방법은 그런 경우에 여자로서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색다른 것이었다. 나는 평소보다 엄마 태도가 무게 있게 되고 말도 진지해진 것을 느꼈다. 평소엔 교훈도 농담을 섞어가며 명랑하게 말했는데 그것이 전혀 달라져서 갑작스레 말마다 진지해졌다. 정다운 것도 아니고 엄숙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뭔가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러한 변화의 이유를 나의 마음속에서 헛되이 찾아내던 끝에 나는 마침내 엄마에게 물었다. 그렇게 되기를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내일 예의 작은 정원으로 산보를 나가자 하고 말했다. 아침 일찍부터 우리들은 나갔다. 그녀는 준비를 해두고 있었으므로 그날 하루 동안은 두 사람만이 있게 되었다. 나를 위한 엄마의 알뜰한 마음대로 서서히 나를 인도해 가려고 그만한 시간을 할애한 것이었다. 그것도 다른 여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다루거나 도발시켜서가 아니고 애정과 분별로 가득 찬 유혹하기보다는 가르쳐 주려는 나의 육감보다는 나의 심정에 호소하려는 그러한 이야기 방법에 의해서였다. 하지만 그녀의 설법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유익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냉혹한 점과 음산한 점이 조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땅히 해야 했을 어떤 주의도 하지 않았고 다른 때처럼 그것을 기억 속에 담지도 않았다. 처음 취한 태도,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태도, 그것이 완전히 내게 불안을 주고 만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녀가 말하는 동안에도 멍하니 엉뚱한 생각에 잠겨 그녀가 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 하고 억척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런데 좀처럼 생각해내지 못했던 그 결론을 알게 되자 이번에는 그녀의 설화에서 살게 된 일에 단 한 번도 머리에 떠오른 적이 없었던 그 새로운 묘한 쪽에 완전히 마음이 쏠리고 말아 그녀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졌다. 엄마의 일만을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연소자의 흥미를 강하게 끄는 어떤 대상을 저쪽에 번뜩여 보이면서 당장 말하려는 것에 연소자들의 주의가 끌리게끔 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흔히 있는 오해로서 나 자신도 에밀 속에서 이런 점을 피하지 못했던 것이다. 연소자는 앞에 놓여진 그 대상의 정신을 뺏기어 그저 그것만을 생각한다. 그리고 납득할 수 있게끔 천천히 끌려가는 것이 답답해져서 서론적인 설명을 한꺼번에 껑충 뛰어넘어 앞으로 가고 만다. 연소자의 주의를 모으려고 할 때는 이쪽의 목표를 미리 알아차리게 해서는 안 된다. 엄마가 실수한 것은 바로 이 점이었다. 타고난 조직적인 사고방식에 이상스럽게 구애를 받아 엄마는 기회를 만드는데 무척 헛된 수고를 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의 올바른 가치를 알아버리자 그녀가 결정지으려고 하는 상황을 잘 듣지도 않고 서둘러 모든 것에 동의하고 말았다. 그리고 세상이 넓다지만 이런 경우 부르는 값을 깎을 만한 과감한 사나이, 심장이 강한 사나이가 어디 있겠는가. 또 값을 깎이우고 잠자코 있을 여자가 한 사람인들 있겠는가. 이상스럽게도
엄마는 이 동의에 여러 가지 복잡한 형식을 가하여 그것을 잘 생각해 보도록 8일간이란 여유를 주었다. 나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우겼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왜냐하면 너무도 기묘한 것이어서 그만큼 시간 여유가 있는 편이 훨씬 편했던 것이다. 그만큼이나 그 신기한 착상은 충격을 주었다. 머릿속도 완전히 뒤범벅이 된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것을 본래대로 되돌리기에는 약간 시간이 걸렸다. 그 8일 동안이 800년의 맘먹었을 것으로 흔히들 생각하리라. 그런데 웬걸 실제로는 800년 계속해 주었으면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동안의 내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른다. 기다리기 안타까운 그 무엇이 섞여있는 까닭모를 두려움이 가슴에 꽉 차 자신의 무서운 욕구가 공연히 두려워져서 이따금 이 행복을 피할 무슨 정당한 방법이 없을까 하고 진심으로 생각하곤 했다. 나의 열렬하고 분방한 기질, 끓어오르는 피, 사랑에 도취한 마음, 체력, 건강, 나이 등을 생각해 주기 바란다. 그런 상태에서 이성에 대한 갈망에 몸부림치며 아직 한 여성과도 접촉하지 않은 것을 생각해 주기 바란다. 공상과 욕구와 허영심과 호기심으로 인해 송두리째 뒤흔들리며 당당한 남자가 되고 싶다. 당당한 남자로 인정을 받고 싶다고 하는 무서운 욕망에 몸을 불사르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주기 바란다. 특히 그녀에 대한 진심으로부터의 애정은 식기는커녕 날로 더해가고만 있었다는 점, 그녀 옆에 있지 않으면 도저히 제대로 살아갈 수 없었던 일,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녀의 옆을 떠나지 못했던 사실, 그녀의 정다운 마음씨, 사랑스런 성격만이 아니고 그녀의 성별, 얼굴 생김, 신분, 즉 그녀 자체가 무릇 내게 정답다고 말할 수 있는 그녀의 모든 것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를 가지고 내 가슴을 꽉 채우고 있었던 점, 그러한 모든 것을 생각해 주기 바란다. 또 한 가지, 10이나 12쯤 나이가 어린 나이라고 해서 그녀가 늙었다든가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든가 그렇게는 상상하지 말아주기 바란다.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난 달콤한 환희를 맛본 지 5, 6년이나 지났는데도 얼굴의 변화는 사실 거의 없었으며 더군다나 그것이 내 눈에 뜰 리도 없었다. 내게는 언제나 아름다웠고 세상 사람에겐 더욱 그러했다. 다만 몸매가 약간 통통해져 있었다. 그래도 눈매, 얼굴빛, 젖가슴, 얼굴, 모습, 아름다운 금발, 쾌활한 성격, 그리고 그 목소리에 이르기까지 정말 어느 것 하나 변함없이 예전 그대로였다. 특히 그 생기에 찬 은방울 같은 목소리는 언제나 내게 강한 인상을 주었으므로 지금도 역시 그 소녀 같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감동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마침내 내 것이 된다는 시간을 앞에 놓고 내가 두려워한 것은 먼저 손이 나가지는 않을까. 아무리 자제를 해도 욕망과 공상을 억제할 수 없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이었고 알게 되듯이 중년이 된 뒤로는 사랑하는 여자의 가벼운 호의가 그녀 곁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내게서 여자까지의 그 가까운 거리마저 무사히 갈 수 없었을 만큼 피가 끓는 나다. 그러한 내가 한창 때 처음으로 향락을 대하고도 어쩐 일인지 조금도 초조해하지 않은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대간절 왜 그 시간이 가까워 오는 것을 쾌락보다는 고통으로 바라보았을까? 왜 나를 도취시켰을 기분 좋은 환희 대신에 거의 혐오와 공포를 느낀 것일까? 신뢰가 안 되게끔 이 행복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있다면 즐겨 그렇게 했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녀에 대한 애착의 이야기 가운데 이상한 점이 없다고는 해두었지만 이런 것은 분명 사람들이 예상도 못한 한 실례이다. 이렇게 말하면 벌써 독자들은 반항의 기세를 보이며 다음과 같이 판단하게 되리라. 그녀는 다른 남자에게도 몸을 허락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애정의 분배가 내 눈에 타락으로 보였으며 지금까지 그녀에게 대해 길러오고 있던 따뜻한 감정도 모멸의 생각으로 냉각되었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다. 그런 분배는 과연 내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다. 그런 일은 그녀나 나나 어느 편에도 전혀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되며 또 타고난 결벽으로 말하더라도 내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나의 감정으로 말하면 그 때문에 조금도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녀를 내 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이때보다도 더 강하게 그녀를 사랑하고 있던 일은 없었다고 맹세할 수 있다. 나는 그녀의 때묻지 않은 마음과 냉정한 기질을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잘 알고 있었으므로 몸을 맡긴다 해도 거기에 육적 감정을 즐기는 기분이 더해진다는 것은 순간적이나마 생각한 일이 없다. 내 마음으로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거의 피할 수 없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나를 떼어내어 내 본심과 의무와를 남들이 더럽히지 못하게 하려는 고심, 오직 그것만이 그녀에게 자신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의무의 하나를 범하게끔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그러한 자신의 의무에 대해 그녀가 다른 여성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뒤에 설명하는 그대로다. 나는 그녀를 가엾게 생각하고 또 스스로 탄식했다. 나는 말해주고 싶었다. 아닙니다, 엄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짓을 하지 않아도 나는 끄떡 없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말을 못했다. 첫째, 그런 말은 입 밖에 낼 것이 아니고 속으로도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한편 역시 자신을 다른 여자로부터 지켜주고 유혹의 시련에 견디게끔 해줄 여성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나는 다른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을 내게서 제거해 줄 수 있었으면 그것으로 아주 만족했다. 그렇게까지 나는 그로부터 내 마음을 따돌리는 모든 것을 불행한 것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함께 순진하게 살아온 오랜 습관은 그녀에 대한 감정을 약화시키기는커녕 도리어 그것을 강하게 하는 동시에 어느덧 그 감정은 육감적인 것이 아닌 정답고 훈훈하고 따뜻한 감정으로 변하게 했다. 그녀를 엄마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또 아들처럼 그녀와 친해져 왔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아들인 것처럼 생각하게끔 돼버렸었다. 그녀를 그토록 그립게 생각하면서 조금도 내 것으로 만들 것을 서두르지 않았던 참된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최초의 애정은 그토록 강하지는 않았으나 꽤 욕정적인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안너시에서는 완전 도취되어 있었다. 쌍베리에서는 이미 그렇지는 않았다. 여전히 있는 정열을 다해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이미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그녀를 위한 사랑이었다. 적어도 내가 찾는 것은 그녀의 몸 가까이에 있어서의 나의 쾌락이 아니고 나의 행복이었다. 그녀는 내게 있어 누님 이상의 것, 어머니 이상의 것, 여자친구 이상의 것, 애인 이상의 것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그녀는 한낱 애인에 지나지는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녀를 내가 탐내기에는 너무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내 생각 속에 남아있는 가장 명백한 점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